네, 안녕하세요. 투공의 변원규 강사입니다. 네, 최근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최근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빠진 시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지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MAC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키움증권 영문 보시면 이 키움 차트, 이 차트에 보시면 키움 차트라고 있어요. 이걸 키시면 작게 나오는데 여기 전체 화면을 해서 크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작으니까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안 보이시겠네요? 잠깐만요. 살짝 올리면 이 밑에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차트 커지고 빼기 버튼 누르면 작아지고 뭐 이럽니다. 이렇게 가시고 일단 키면 뭐 키움증권이니까 키움증권 차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래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거래소 차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는 선, 이게 그 이동평균선인데, 저는 보통 이걸 두 번 누르시면 설정창이 나오거든요. 보통 저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1선 이렇게 보고요. 처음에 세팅이 이게 11선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11선은 제가 잘 안 봐서 21선으로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 보면은 시장이 계속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여기 밑에 거래량도 있는데 이것도 두 번 클릭하시면 이게 설정창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런 그 거래량 이동평균도 있었는데 요거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다 언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거래량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MACD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표 추가라고 있어요. 지표 추가. 보시면 지표 추가가 있는데 여기에 영어로 써야죠. MACD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MACD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뭐가 많이 뜨죠.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오른쪽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시니까 닫아버릴게요. 다시 이러시면 안 된다. 다시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지표 추가 누르시고 MACD를 영어로 MACD 쓰시면 나오고 이게 지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서 위로 좀 올려야 되니까 오른쪽 왼쪽 다음 지표와 공유 코스피냐 둘 다 안 되겠네요. 그냥 이걸 끄는 게 낫겠네요. 거래량을 꺼버리시고 거래량을 다시 부르시죠. 네, 지표 추가 거래량은 뭐 기본적인 지표니까 그 여러분들이 거래량 이렇게 밑에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동평균 나오는 거는 다 언체크해서 없애버리시는 게 그게 좋죠. 오늘 얘기할 거는 MACD이기 때문에 MACD만 좀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면 처음에 MACD 오실레이터라고 이렇게 막대 표시들이 돼 있는 것들 좀 더 크게 적어드리면 막대 표시가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보아도 뭐 괜찮긴 한데 이게 또 지표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누르셔서 라인 설정에서 이 오실레이터는 그냥 꺼버리세요. 꺼버리시고 시그널이랑 있는데 이 MACD 선, 이 선도 조금 넓게 한 5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깔끔하게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이 MACD 같은 경우에는 이 설명은 저희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누르시면 제일 끝에 설명이라고 나와요. 나오는데 뭐 MACD는 단기 이동 평균 값에서 장기 지수 이동 평균 값을 뺀 차이로 두 이동 평균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기 밑에 뭐 해석은 시그널 교착, 시그널을 상향 돌파 시 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 뭐 기준선 상향 돌파 시 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 이런 설명이 써져 있는데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사실 이런 설명은 이전 강에서 많이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굵게 보이는 선이 MACD 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 단기 이평이랑 장기 이평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선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없어도, 이 선이 없어도 우리가 이격도라는 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기초 강의 보시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동평균선과 지수의 이격도, 벌어진 정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제일 긴 이동평균선이 241선인데 안 보이시면 이것도 조금 더 굵게 해드릴게요. 라인 설정에서 241 누르고 좀 굵게 보시면 이 장기 이동 뭐 어떤 이동평균선에 상관없는데 이동평균선과 이 주가와의 거리 이게 이격도거든요. 사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MACD가 내려가게 돼요. 반대로 또 이렇게 올라오면 거리 가까워지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활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그널 보셨죠? 시그널. 지금 요 선이 시그널인데 만약에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제가 마킹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들. 시그널 선이 이 MACD 선이 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자리 상당히 유의했죠. 이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상향 돌파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매수되는 그런 자리고 반대로 이런 자리, 요거 반대니까 색깔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이런 자리들. 자, 이 자리들을 보시면 이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하향 돌파하는 MACD 선이 하향 돌파한 자리. 이때 보시면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오는 이때도 또 보시면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하향 돌파하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자리가 나오죠. 나와요.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시장 여기서 9월 30일 날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게 기술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저점을 높이고 있다. 저점을 높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기는 해요.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완벽한 상승 시그널은 아니에요. 상승 시그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각도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각도, 이 각도, 이런 각도로 떨어졌어요. 이 각도 거의 한 이렇게 보면 한 60도 이 정도 각도. 근데 이 반등하는 각도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이게 더 크죠.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힘 있는 반등은 아니거든요. 힘 있는 반등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다. 저점을 높아지고 있다. 요런 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헷갈릴 때 이제 MACD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설명드렸던 시그널을 상향 돌파하느냐 아니면 하향 돌파하느냐. 이 상향 돌파할 때는 이 매수,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 시그널선을 MACD가 상향 돌파하고 있죠. 지금 현재. 벌써 며칠 전 지난주에 나왔어요. 시그널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자리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문제는 뭐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MACD가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소위 말하는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거짓 신호들이 많다. 이런 구간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락이 나와 보이는 시점들,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하게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MACD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시그널선, 시그널선을, 이 우선이 시그널선이죠. 시그널선을 MACD 선이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 지금이죠. 지금.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우리가 매수 자리로 매수 시그널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하향 돌파할 때 이럴 때 이것도 하향 돌파했죠. 여기도 이럴 때 사실 급격하게 움직일 때 횡보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매도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제가 잘 안 쓰긴 하는데 해석상의 의미를 보시면 이 영선이 있어요. 영선, 기준선 이게 영선이거든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빨간색으로 그냥 다시 해드릴게요. 영선, 이게 이제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MACD 선이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 이때는 매수. 이럴 때죠. 이럴 때 상향 돌파, 기준선을 상향 돌파. 이럴 때 매수.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상향 돌파는 안 왔어. 왜냐면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부분들 하향 돌파할 때 이거는 사실 올라오다 꺾였는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꺾일 만큼 힘이 없었던 자리죠. 힘이 없었던 자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 기준선을 우리 MACD 선이 하향 돌파할 때 이럴 때는 매도다. 매도돼. 이게 두 번째.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또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거든요. 다이버전스. 요거는 또 꿀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 또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 종합주가 지수의 저점은 더 내려왔죠. 이렇게. 더 내려왔어요. 근데 반대로 MACD 보시면 이때의 저점 그리고 지금의 저점 보시면 반대로 올라왔어요. 다르죠. 왜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MACD 그 주가 레벨이 내려오면 얘도 같이 이 레벨 내려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반대 상황이 발생했죠. 다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때 저점을 봤을 때 더 내려왔는데 반대로 우리 MACD는 이때 저점을 보시면 오히려 더 올라왔죠. 거의 뭐 횡보라고 보셔도 똑같다고 보셔도 이때 저점이 훨씬 더 내려왔으니까 이게 명확하니까 이런 걸 우리는 그 다이버전스다 반대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신뢰가 있는 지표예요. 보시면 길게 볼게요. 길게 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지금 이런 중간 지점들 보시면 이럴 때는 오히려 MACD가 이렇게 내려오죠. 같이 이거는 동일하게 내려오죠. 동일하게.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더 낮게 내려왔는데 MACD는 더 높게 올라가는 상황. 이건 다이버전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럴 때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저점은 비슷하잖아요. 저점 비슷한데 오히려 MACD는 올라갔죠. 이런 게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 MACD가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MACD 선은 이 주가지수는 여기서 더 높아졌죠. 지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인들, 개미 투자자분들은 와 이제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MACD를 보면 이때랑 비교하면 오히려 내려갔어요. 이건 또 역다이버전스잖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MACD는 내려간 거죠. 이거는 빠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 반대로 지금처럼 지수는 내려갔어요. 지수는 내려갔는데 오히려 MACD가 올라오고 있어. 이러면 매수 시그널이다. 바닥이 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이번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영인 기준선을 바탕으로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설명이 잘 없는 게 바로 이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대표적인 사례 두 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때처럼 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MACD는 내려간다.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반대로 지수는 내려가는데 MACD가 올라온다. 보세요. 올라왔잖아요. 이런 건 상승 다이버전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 이게 그 이동평균선의 의미로 보면은 이 MACD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평선이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의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모르시더라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MACD의 기본적인 사용법, 상승 돌파, 뭐 하향 돌파 이런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이버전스 여기는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는 상승 다이버전스.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셔도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바닥이 어디냐 이럴 때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MACD 사용법 기본적인 거 두 개와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 사실 다이버전스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전체 지수도 그렇고 각 종목들도 한 번씩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 체크해 보시면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의 바닥이 어딜까 이런 거를 잘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